과거의 그 시간, 평소 관심이 가던 한 남학생에게 나름 신경 써서 준비한 걸 주려고 했다가 그가 다른 여학생에게 빼빼로를 건네는 모습을 목격하고 처음엔 관심과 같이 버리려 했다. 하지만 아까워 차마 버리지 못하고 마침 지나가던 같은 반 학생에게 별 생각 없이 줘버렸었다. 그리고 무심히 반으로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땐 그 사소한 행동이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저 의미 없이 한 행동이란 날에 순간 재훈의 낯빛이 차갑게 바뀌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한 희연은 계속 안부를 묻는 말을 이어했고 그의 속을 뻔히 알고 있던 혜주는 스멀스멀 온몸을 타고 오르는 불길한 기운에 소름이 돋았다. 희연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순간 당황해 대묻자 그는 아주 태연하고 건조하게 자신이 온 목적과 의도를 서서히 드러내려고 했다. 그 말에 당황한 건 혜주도 마찬가지였다. 하필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공교롭게도 그의 어머니도 장례식을 치르다 두 사람이 만났을 것이란 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상황이었다. 어느새 차갑게 돌변한 재훈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자 그제야 모든 게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한 희연이 주변을 빠르게 돌아보며 도움을 청할 것을 애타게 찾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라곤 온통 조용히 가라앉고 있는 어둠뿐 무엇도 자신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았기에 여차하면 무작정 소리를 지르며 집까지 사력을 다해 달려볼 요량으로 눈치를 살피며 틈을 노렸다. 그런데 그런 낌새를 눈치챈 그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슬며시 꺼내 보이며 싸늘하게 주절거렸다. 마냥 순조롭게 흐를 것만 같았던 시간이 일순간 위태롭게 흐르며 호의로 내준 순간이 순식간에 위협적으로 바뀌자 희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얼어붙어 이성적 판단은 고사하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혜주 또한 이미 딸에게 닥칠 위험을 감지했음에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그로 인해 그 사태가 된 지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서 오는 절망이 한꺼번에 덮쳐 집어삼키자 그만 넋을 잃고 하염없이 그들을 바라만 보았다. 그 시각 재훈은 하얗게 질려있는 희연의 모습에 퍽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겉으론 위하는 척 선심 쓰듯 하면서도 실상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따윈 전혀 없이 일방적인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말을 잘도 짓거렸다. 이에 그녀는 순순히 그가 시키는 대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지시하는 대로 해주었고 혜주도 뒤를 곧장 따라가며 차츰 절망에 빠져있던 정신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다스리고 뒤죽박죽 엉킨 생각을 정리했다.
수화기 너머의 상기는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지 통화는 무리 없이 간단 용료하게 끝났고, 그러는 사이 그들은 어느새 재훈의 차가 있는 곳까지 도착해 있었다. 희연은 여전히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 탓인지 말없이 순순히 지시에 따라 차에 올라탔다. 그렇게 상황이 점점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애만 태우고 있던 혜주의 내리에 불현듯 까맣게 잊고 있었던 상인과의 거래가 떠오른 건 그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에 일단 그가 딸을 데리고 가려는 행선지를 우선 파악하려 그들과 동행해 최종 목적지로 보이는 낡은 건물에 도착하자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해 황급히 구천 입구로 향했다. 그때 그 순간 간절히 딸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도,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당사자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그건 희연의 핸드폰은 여전히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는 것이다. 재훈은 희연이 자신의 뜻에 순종적으로 잘 따라주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흡족한 나머지 방심하다 모든 연락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는 걸 한동안 잊고 있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고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인지 그제야 그녀에게 핸드폰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런 그의 뻔뻔한 태도가 무척 못마땅했지만 불시에 빼앗겨 모든 게 들통날 뻔한 위기를 무사히 넘긴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고 크게 저항 없이 원하는 것을 내주었다. 그러자 그런 것에 더욱 만족한 그는 스스로가 만든 망상이 완전히 사로잡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더러운 속내를 서슴없이 떠버렸다. 그 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단 한 가닥의 희망을 통화를 이어오던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걸며 반드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고 극한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차분히 기다렸다. 희연이 그의 지시대로 전화를 걸어 짧은 통화를 마치고도 끊지 않고 있던 이는 상기가 아니었고, 처음 스토커 신고 후 쭉 자신의 사건을 맡아오고 있던 담당 경찰이었다. 그녀는 위기와 맞닥뜨리던 순간 사전에 미리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대비해 당시 담당 경찰의 번호를 긴급 연락처로 저장해뒀던 것이 떠오르자 자신의 아버지 대신 아버지란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던 번호로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건 꽤 유용하게 통했다. 처음 재훈은 온전히 그녀를 믿는 척하며 직접 아버지와 연락하게 되는가 싶더니 통화 도중 불시의 상대를 확인했다. 하나 저장되어 있는 이름만을 본 후 바로 의심을 거두고 통화를 마치도록 내버려 둔 것이었다. 한편 혜주는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늦지 않게 도착해 막 가려던 상인을 만날 수 있었다.
다급히 자신을 부르는 외침에 가려던 발길을 멈춘 상인이 돌아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녀를 가볍게 훑어본 후 용건을 물었다. 그의 물음에 용건을 막 꺼내려던 찰나 도착한 연지가 상인과 함께 그녀를 보자 결코 막지 않을 거라던 애초의 다짐은 까맣게 잊고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대충 상황을 짐작하고 다급히 막아섬에 저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딸을 한시라도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생각에만 온전히 사로잡혀 있던 터라 무엇으로도 그 의지를 막기는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그 시각 상인은 그런 연지를 보곤 자신이 할 일도 잊은 채 당황함을 넘어선 원초적인 공파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그 까닭은 셀 수 없이 긴 시간을 사자로 살아왔던 그조차도 난생 처음 접하는 지독한 비린내와 엄청난 살기 위인 아무것도 남지 않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미지의 존재가 버젓이 자신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탓이었다. 연지는 어느샌가부터 원기나 악기를 넘어선 혼종으로 영검한 힘은 거의 퇴색되어 잃어가고 있는 변질된 사자인 상인으로서는 상대하기조차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런 그녀가 한 생권의 혈안이 되어 있을 그의 말을 딱 잘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말했다. 그녀들의 실랑이를 보던 상인은 미지의 존재가 자신에게는 볼 일이 없다는 것에 안도하고 의미심장한 말만 남긴 채 주랭랑치듯 사라졌다. 해주는 그가 자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속하게 홀연히 사라져버리자 망연자실하여 원망가질 채 그리고 간절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연지를 보며 물었다. 그의 초연하고 당당하게 도와주겠노라 호언장담하는 모습에 불현듯 처음 상인을 만났던 날이 내리를 스치며 겁도 없이 덜컥 거래하던 연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연지는 그동안 자신이 그 힘으로 저질러온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에 뜨끔함이 든 것도 잠시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에 단정지어 부정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며 당장 시급한 일을 하길 재촉했다. 눈 감아도 보여 검은 물결이 와 내 이름을 덮어 조용한 방 안에 숨이 더 작아져 사라질 것 같아 내 손끝부터